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 스마트 해양 수송 시스템 홍진숙입니다. 오늘 소음 진동 해석 및 제어 기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5년 영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샘튼의 Institute of Sound and Vibration Research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했고요.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전에 1991년부터 12년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고, 학위 이후에 유니버시티 오브 사우샘튼에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습니다. 저희 전공 분야는 함정의 소음 진동 해석과 감소 기법에 관련되는 연구로서 접수 구조물의 진동 해석, 수중 방사 소음 해석, 소나 자체 소음 해석, 유동 유기 진동 소음 해석, 엔진 소음 해석, 전동기 소음 해석 등과 같은 분야이고요. 그리고 수중 폭발에 의한 구조 건전성 해석 및 탑재 장비 내 충격 해석에도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학위 과정에서는 소음 진동 능동 제어 기술 분야로 연구를 수행했고, 최근에는 버추얼 어쿠스틱 프로토타입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업적으로는 국제 논문 분야로 21편이 있고요. 국내 논문으로 30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선박 소음 감소 기술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소음 감소 설계라는 것은, 선박은 저희가 연구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했을 때 주로 함정 분야, 전투함 분야의 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투 능력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쿠스틱 스텔스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소음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전투 능력을 향상을 시키고 어쿠스틱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야의 총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대상 체계, 즉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 분야에서는 수상함, 잠수함, 그리고 의뢰와 같은 그런 수중 운동체의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어떤 운용 개념이나 설계 개념 등에 대한 이해가 전체 감소 설계에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되겠죠. 만약에 이 연구를 자동차에 적용한다면 자동차에 대한 이해, 그 외 여러 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한다면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서브 시스템들, 이것들은 주로 소음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파이프, 그다음에 각종 보조 기계류에 대한 어떤 운영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것들이 작동해서 소음 진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수동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서 기술을 보유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적재적소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소음 감소 설계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체계의 어떤 시스템의 소음 진동이라는 것은 그 시스템의 구성을 어떤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음원과 소음원이 전달되는 경로와 소음원이 도달하는 곳으로 나누어서 그 문제를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에서는 소음원이 주로 기계류들, 엔진을 비롯해서 여러 발전기 그리고 여러 보조 기계들의 작동에 의해서 소음 진동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외부의 유체 유동과 내부의 여러 필요에 의해서 작동되는 작동 유체들에 의한 유동이 소음을 만들고요. 선박은 특별히 프로펠러가 존재를 해서 프로펠러의 작동에 의해서 소음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음원이 여기서 발생된 에너지가 전달 경로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요. 전달 경로는 함 내에 있는 공기 그리고 함 외에 있는 유체뿐만 아니라 구조 전체를 타고 전체 선박에 퍼지게 되는데요. 도달하는 곳이 여러 종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의 문제의 종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승조원이나 승객에 도달할 경우, 그리고 선박에 있는 탐지 체계인 소나에 작동할 경우, 그리고 능동 소나의 작동에 의해서 반응할 경우로 나누어서 그 문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람, 즉 승조원이나 승객에 작동할 때는 함내 소음이라고 부르고요. 자함의 소나에 작동할 때와 적함의 소나에 작동할 때 나누어서 했는데, 나의 소음이 적함에 도달할 때는 방사소음이라고 말하고요. 라디에이티드 노이즈. 그리고 나의 소음이 나의 소나에 영향을 줄 때는 그것을
소나 자체 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소음이 적함에 탐지될 때 탐지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 내가 탐지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소나에 영향을 줄 때는 내 탐지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함의 액티브 소나가 신호를 쏴서 나의 흔체에 맞고 반사되는 능력을 타겟 스트렝스라고 하죠. 이 전체로 총괄적으로 소음 진동 문제를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입장에서 시너리와 하이드로다이내믹 프로펠러에 대한 연구를 나누어서 소스의 체계의 연구를 하거나 패스의 연구를 하거나 리시버의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12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함정의 소음에 대해서 연구를 일관되게 하면서 소스와 패스 그리고 리시버에 대한 소음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소스에 관해서는 추진 엔진과 관련되는 연구와 그리고 추진 모터, 모터 추진을 하는 선박의 경우 모터 추진 체계 그리고 의뢰와 같은 것은 주로 수중 운동체는 모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추진 체계에 대한 소음 진동 특성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하이드로다이내믹 측면에서는 선체 외부에 흐르는 유체에 의해서 소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연구를 했는데요. 플로우 인듀스드 노이즈 그리고 월 프레셔 플락추에이션, 즉 선체의 압력 변동이 만드는 소음 진동 문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압력 변동은 유동이 생겼을 때 경계층이 형성되고 경계층 내에 입자 운동에 의해서 선체에 발생되는 압력 변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발생기구로 형성되는 소음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프로펠러의 경우도 프로펠러가 작동함으로써 프로펠러 작동에서 나오는 소음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패스의 경우는 선체와 공기음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패스에 대한 연구는 선체에 주로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의 연구 경력도 주로 선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선체는 특별히 물에 접해 있고 물은 선체의 밀도, 선체를 구성하는 철판의 밀도와 유사한 밀도를 가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체의 진동 해석할 때는 외부 유체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돼서 구조 유체 상호작용 문제를 주로 다루는 문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제어를 위해서는 능동 제어와 수동 제어를 다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선체를 따라서 흐르는 진동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피드백 컨트롤 그리고 액추에이터와 센서의 상호작용에 의한 능동 제어기의 성능 문제 등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수동적인 문제로 댐핑제나 그리고 형상 변경에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리시버 입장에서는 방사소음과 자체 소음 그리고 함내 소음 등에 대한 연구를 관심 분야를 바꿔가면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스콥에서 실제 연구 사례를 소음원 연구와 전달 경로 연구, 리시버 연구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의 첫 번째 사례로는 선박용 엔진, 저희 연구는 발전기에 사용되는 디젤 엔진의 진동 소음 문제를 연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진 블록이 작동될 때 엔진 블록이 내부에서 폭발과 실린더 등 연결된 크랭크 샤프트 등의 운동에 의해서 가진력이 발생되고 발생된 가진력으로 인해서 엔진 블록이 진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엔진 블록을 유한요소법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 유한요소법의 적절한 가진력, 그 발생 메커니즘에 의한 가진력을 인가해서 진동을 해석하고 진동의 결과를 경계요소법으로 처리해서 소음으로 해석하는 프로세서를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진력은 폭발 하중이 생기게 되면 그 폭발에 의해서 실린더가 운동을 하게 되고 그 운동과 실린더의 운동을 돕는 가이드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이드 포스가 생기고 실린더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구조물들 커넥팅 노드와 샤프트의 운동에 의해서 관성력이 발생하고 관성력을 지지하는 즉 발력이 생기고 그리고 가이드 모멘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하중들이 선박 엔진의 가진력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죠. 작동되는 가진력의 양이 즉 기구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정량화되고 정량화된 가진력을 엔진 모델의 각자의 위치에 인가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석 결과 소음의 수준이 예측이 되고 예측된 수준을 실험과 튜닝을 통해서 모델링의 정도를 향상을 시킵니다. 그 향상 과정에는 가진력의 위치 그리고 각종 연결 부위의 모델링 방안 등을 개선해서 최종적으로 실험값과 유사한 그런 결과를 내는 일관된 결과를 내는 모델을 이용해서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연구 과정을 수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기와 관련되는 연구를 했는데요. 전동기는 함정 수상함뿐만 아니라 잠수함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되는 추진 체계가 되겠습니다. 전동기는 전자기력에 의해서 기계적인 운동을 만들어내고 그 전기적인 신호 그리고 전기적인 어떤 신호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운동을 통해서 가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토크 리플과 코깅 토크로 나누어지는데 그러한 성분들이 마그네틱 필드 해석을 통해서 확보된 그 하중을 모터의 구조물에 인가해서 진동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를 해석하기 위해서 사이클릭 시메트릭 모델링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고 그를 통해서 확보된 하중을 전체 모델의 하중으로 인가할 수 있는 스킴을 마련을 하고 즉 사이클릭 시메트릭은 사이클릭 회전 방향으로 시메트릭인 부분만을 해석해서 얻는 하중을 해석하지 않은 부분에 구조 가진력으로 인가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된 하중을 통해서 해석한 진동 결과를 이용해서 소음을 해석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 역시 마지막에 모델링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드 해석뿐만 아니라 실험치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모델링 방안들을 개선하고 최종적인 확보된 모델을 통해서 감소 방안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는 수순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중 운동체의 접수 진동 및 소음 해석에 관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달 경로 해석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사례는 실제로 전달 경로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원을 해석하고 전달 경로 해석을 통해서 실제로 자체 소음을 해석하고 감소 기법을 해석하는 총괄적인 그런 연구 과제를 수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의 경우 여러 센서들을 탑재하고 운항을 하는데 그 중에 선수부에 있는 센서가 그 탐지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부분과 성능이 높은 탐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잠수함이 고속화되면서 유기 진동에 의한 영향을 아주 많이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추진 모터에 의한 구조 전달 소음원과 유동 유기 소음원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이들의 영향을 전달 경로별로 기여도를 파악해서 자체 소음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감소 기법을 수립하는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음원 입장에서는 유동장 해석이 필요하고요. 구조 전달 소음원은 측정을 통해서 통상 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의 진동을 측정해서 규명을 한 것을 구조물의 가진력으로 넣으면 되는데 수중 운동체의 그 유동장은 광범위하게 구조물의 광범위한 영역에 그 가진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떤 한 점의 측정으로 규정하기가 힘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신뢰성을 확보한 후에 전체 값을 인가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이 세미 임페리칼 모델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스물리아노 티카첸코 모델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고 저희 연구에 맞도록 보완한 후에 사용하는 절차를 수행했는데요. 평균 유동장의 결과를 이용해서 평균 유동장이라는 것은 유속 분포 그리고 경계층 두께 등
평균 유정장 데이터를 알면은 월 프레셔 플럭추에이션, 벽면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주파수별로 인가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세미 임피리컬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수체의 평균 유동장 해석을 통해서 인자를 확보하고 그것을 스물리아노 티카첸코 모델에 적용해서 전체 분포되어 있는 월 프레셔 플럭추에이션의 값을 규정을 하는 그런 프로세서를 정립을 했습니다. 이 하중을 전달 경로 해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리시버에 어느 정도 소음이 인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 경로 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전달 경로 해석은 하중이 인가되는 위치에 하중을 가하고, 즉 소나의 위치에, 센서 위치에 어느 정도 소음이 유기되는가를 예측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인듀스드 셀프 노이저잉 같은 경우에는 선수부 상부에 형성된 하중이고, 구조 전달 소음은 선체 연결부에 인가된 하중으로 보고 그 전달 경로 함수를 해석을 했고, 그 해석된 결과를 수식에서 보시는 H라는 매트릭스의 각 위치별로 매트릭스로 구성을 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보통 플로우 인듀스드 노이즈인 경우에는 약 3000점의 인가되는 포인트가 필요해서 3000회의 해석이 필요하고요. 스트럭처 본 노이즈인 경우에는 약 100점 정도의 해석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서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수행하고 나면 앞서 구한 소음원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자체 소음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해석 모델은 외부의 유체와 소나돔 내부의 유체, 그리고 구조물까지 모두 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 자체 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 예측 모델을 통해서 함속의 영향이나 각종 파라미트릭 스터디를 통해서 감소 기법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연구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본 연구에서는 선형의 영향, 표면 결식의 영향, 그리고 국부적인 형상 변화의 영향 등을 통해서 소음원, 유체 유동의 소음원의 측면에서 연구를 했고, 또 리시버 포인트인 소나돔 내에 흡원제를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소음 수준이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 분야는 내충격 해석 분야가 되겠습니다. 함정은 전투 시 적에 의해서 수중 폭발의 위협 세력에 항상 놓여 있게 됩니다. 수중 폭발이 일어났을 때 그 충격파에 의해서 선체와 내부에 있는 장비들의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수중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충격파가 와서 구조 탄성파로 선체로 진행되는 탄성파와, 그리고 직접 충격파가 와서 선체의 거동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음속으로 도달하는 충격파가 구조 탄성파로 변해서 선체를 파손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그래도 인해서 함정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러한 전투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전투 상황에 대비해서 선체를 건조할 때 탑재 장비는 이러한 어느 정도의 수중 폭발에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선체도 정해진 위협 세력에 공격을 받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장된 설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이나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장비의 입장에서는 BV043이라는 해석 절차, 실험 절차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 직접 충격파의 경우는 밀 스탠다드 901D에 의해서 나온 절차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험이 가능하면 실험을 우선적으로 하고, 실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규모에 의해서, 실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으로 이것을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사례로는 장비는 함정에 탑재되는 센서 모듈인데요. 이제 수중 폭발에 의해서 그 압력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센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해석을 수행을 했는데요. 어떤 해수의 영역의 도메인에 수중 폭발 현상을 일으키고, 그것이 구조물에 도달했을 때 탄성파의 거동을 해석한 후에 응력의 변화를 보고 그 파손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구조 내 충격은 이러한 수중 폭발이
그 해당 장비의 하부에 도달했을 때, 탄성파로 도달했을 때 그 탄성파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응력이 발생하고 거동을 일으키는지를 보고 파손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른 시스템으로 연구 사례로는 함정용 추진 전동기와 그리고 선박용 냉동기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로는 소음 진동 능동 제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작동할 때 소음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음원과 전달 경로 그리고 리시버로 나눠서 봤을 때 우리가 리시버에서 들었을 때 그 시스템으로부터 소음을 제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게 그 주파수를 봐야 됩니다. 주파수가 높으냐 낮으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파수가 높은 것은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긴 것은 파장이 길게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할 때 수동적인 방법, 즉 무언가를 붙이거나 무언가를 변경하거나 할 때 규모가 붙이는 규모나 변경하는 규모가 파장의 어떤 스케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장이 1m짜리 정도의 소음을 제어를 하겠다면 1m 규모의 어떤 변경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무판을 붙이거나 하더라도 1m에 관련되는 스케일로 변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공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즉 파장이 짧게 되면 수동적인 방법이 가능해지는데 저주파로 가게 되면 이런 수동적인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하는 것이 능동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능동적인 방법은 소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뭔가를 변경하거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소음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그대로 발생시켜서 기존에 있는 소음을 상쇄시키거나 흡수하거나 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위해서는 측정을 위한 센서와 소음을 발생시키기 위한 액추에이터에 대한 지식과 제어 이론을 알아야 되고요. 아울러서 소음 진동과 소스와 전달 경로, 리시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융합적인 기술을 통해서 그 성능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현이 되는 체계에서는 결국에는 제어 이론에서 피드백 컨트롤, 피드 포워드 컨트롤로 나누어서 구현이 되게 되는데 소음원이 있을 때 소음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는 피드 포워드 컨트롤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소음원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필드의 정보를 확인해서 피드백하는 컨트롤을 쓰게 되고 피드 포워드를 하게 되면 성능이 매우 우수하나 그 비용이나 그 실제 환경에서 이러한 아주 깨끗한 환경을 찾기가 힘든다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피드백 컨트롤은 기존의 소음을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제어 원리이고요. 피드백 컨트롤은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적용 사례로는 우선 제가 실제로 적용한 것은 냉장고에 실제로 적용한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냉장고는 모든 소음원이 기계실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은 마름모 형태의 그 하나의 작은 방에 압축기와 팬 그리고 열교환기 등이 다 한 곳에 모여져 있는데 거기서 나는 소리를 공기의 순환에 의해서 열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 공기 순환을 위해서 열어놓은 통로를 통해서 소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에 스피커를 넣어서 어떤 소리를 켜게 되면 그 압축기와 팬의 소리가 그 창문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어기를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어기를 구현을 해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주요 성분에서 10에서 15dB 정도 감소시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연구 사례는 함정에서 적용하는 스마트 판넬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스마트 판넬은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했을 때 바로 보이는 벽면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음향 스튜디오나 여러 음향적으로 제어가 필요한 공간에 그 내부 벽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판넬이 되겠습니다. 함정의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엔진과 같은 주요 소음을 하나의 통에다가 넣어서 그 소음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이것을 음향 인클로저라 해서 그 수동적인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향 인클로저의 벽면을 스마트 판넬로 구현을 해서 통과되는 그 벽을 투과하는 그런 소음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그런 제어기를 설계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잠수함의 경우에는 내장재를 스마트 판넬로 구현해서 투과되기 위해서 엔진에서 도달한 소음을 투과되지 않도록 판넬이 스스로 작동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어떠한 플렉서블한 판 위에 고정되어 있는 그 판이 센서와 액추에이터로 구성되어서 그 자기 판의 진동의 수준을, 진동의 상황을 센싱하고 모니터링해서 제어기에 입력해서 제어기가 액추에이터에서 어떠한 신호로 이 판을 진동시키면 진동이 작아지거나 그것을 통해서 나가는 투과되는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스킴으로 제어기를 설계를 하고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과 같이 실험실에서 제어기를 구동한 상태에서 그 판넬의 진동의 상황을 레이저 바이브로미터로 스캐닝을 해서 그 성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구성을 세 가지로 해서 제어기를 구동한 경우 성능을 현재 아래와 같은 색깔로 나타낸 그림이 감소된 양인데요. 밝은 색일수록 많이 감소되는데 최대 15에서 20dB 정도 감소되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협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체 기술 분야를 저는 주로 선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박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분야의 유체구조 상호작용 문제, 접수 구조물의 어떤 진동에서 접수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문제는 당연히 협업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탱크 내에 유체가 들어있을 때, 물이나 아니면 기름과 같은 것이 들어있을 때 진동 해석이 필요한 경우 그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방사 소음, 센서 자체 소음 해석과 관련되는 분야, 그리고 유동 유기 진동 소음 해석 분야, 그리고 엔진 소음, 전동기 소음 해석 분야도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음을 제어하기 위한 능수동 제어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소음 진동 능동 제어 기술 개발을 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함정에 장비를 납품하는 경우 그 내충격 성능을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 경우 함정 탑재 장비 내충격 성능 해석 및 설계에도 협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협업과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을지 상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